이인에는 봄이다. 봄은 따뜻하잖아요. 따뜻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 하나와 봄이라는 거는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 시선을 보다라는 그런 의미를 주는 그런 의원이 되고 싶어서 이인에는 봄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새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런 미래가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늘 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좀 뭔가 바꾸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계기가 이제 저희가 그 전에 있는 정권들이 경험하면서 자유에 대한 이렇게 제한들이 좀 많았잖아요.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약간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가 자유거든요. 그런데 자유가 제한됨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조금 되게 두려워진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었어요. 어쨌든 뭐 신앙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진짜 숨 쉴 자유라든지 함께 모일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소중한 거였다는 거를 그때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정말 밝을 수 있을까? 라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내가 목소리를 내는 자리에 가야겠다 라면서 이제 조금 시작을 하게 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되게 오은영 박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가 어쨌든 제가 만났던 친구들이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고 발달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쨌든 오은영 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하게 됐잖아요. 엄마들이 학습하게 되고 교육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바뀌어 나가고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들이 이제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교육에도 정책이 저는 기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역할이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좋은 환경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역할을 내가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동발달 어쨌든 전문가로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 이제 미진단 아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받기 이전에. 그렇게 좀 일찍 치료를 접근을 해야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낼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지원 정책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장애 진단 이후에 대부분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장애 진단 이후에 어쨌든 뭐 어떤 개입이 들어가는 게 되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뭐 한 3세 막 그 정도 수준부터 사실 치료가 진행이 돼야 이 아이들한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아이들이 학령기가 돼서 아니면 성인이 돼서도 되게 좋은 모습들을 더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좀 우리나라에서 빨리 캐치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기반을 만들어 주고 싶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어쨌든 상담에 대한 영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현재는 보건 쪽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진단, 의사의 진단 이후에 지원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사실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모 교육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도 있고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적 차원에서 상담의 영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건으로 가기 이전에 어떤 진단이나 의사의 소견을 받기 이전에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좀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그걸 정책적으로 좀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런 좀 생각이 있어요. 11월에 제가 도정 질의를 한번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베이비 박스 아이에 관련된 것들을 했는데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엄마들이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두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베이비 박스 같은 역할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생신고 할 수 없어도 일단은 우선은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출생신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면 어쨌든 엄마와의 그런 상담을 통해서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좀 하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일시보호소나 이런 곳을 통해서 또 입양 갈 수 있는 영역도 좀 넓혀주자. 왜냐면 대부분 또 이 아이들이 시설로 많이 가요. 보육원으로. 근데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야 돼요. 훨씬 더 아이들의 삶과 환경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시선을 줘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 도정 질의 했을 때 사실 너무 저 스스로도 제가 그 준비를 대부분 다 하면서
제 스스로도 감격을 했고 도정 질의하면서 너무 저도 되게 좋았고 현재 그 도정 질의에 관련해서 이제 어쨌든 정책을 펼쳐나가는 상황 안에서 집행부랑의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도 내에서 어쨌든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 아이들을 좋은 환경으로 보낼 수 있다면 정말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가정으로 가는 거는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어쨌든 가정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보호받으면서 살았을 때 시설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나쁘다라는 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설보다는 가정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랐을 때 20년 후에 이 아이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와, 내가 진짜 도의원으로서 이 역할을 한 게 너무나 한 아이의 삶을 바꾸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몇백 명의 아이들이 몇천 명의 아이들의 삶이 바뀐다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국힘과 민주당으로서 나눠서 뭔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저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를 바라보는 시선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사실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파고들어야 되지 않을까.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그러니까 요점을 좀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 미진단 아동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정책적으로 뭔가 우리가 대립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부터 계속 접근하고 그리고 소통해 나가는 시간들이 어쨌든 있어야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공감대를 서로 형성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어떤 정책을 하기 전에 저희가 토론회도 하고 뭐 도정 질의도 하고 만나서 설득도 하고 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는 게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서로 있으면 사실 되게 많이 호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정책을 발의하는 데 동안 있는 과정에는 뭐 상임위도 통과해야 되고 또 본회의장에서 의결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그냥 일을 잘하는 정치인도 되고 싶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쟤는 일을 진짜 잘했어, 소통도 잘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는 불리우고 싶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따뜻한 마음이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의원은 되게 따뜻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었어, 일도 잘하는 정치인이지만 정말 따뜻한 정치인이었어, 이런 기억으로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